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오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긴급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어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전격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김성 북한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아들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야말로 일파만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비인도적인 이 살상 만행에 관해서 정부는 리얼타임으로 그 관련 동향을 전부 다 입수했음에서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일체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쭉 전해드리겠는데요. 먼저 김정은이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어제 전격적으로 개최했어요. 그래서 이 개최한 내용을 보면 또 사실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이 방역 부분에서의 자만심과 방식, 무책임성과 완만성을 철저히 경계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방역 체계와 그 질서를 확고히 견지하자. 그러면서 이 조직 문제, 인사 문제도 거론이 됐다. 그렇지만은 이 인사 문제가 주로 어떻게 거론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국 회의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볼 것은 이 해수부 관리가 월북한다고 정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북한에서는 침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정은이가 설정한 방역 지침에 따라서 부유물을 소각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 해수부 관리의 이 사건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이 김정은이가 이 통전부 전통문을 통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이번 사건의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이런 이 통지문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날 북한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사고는 9월 22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정치국 회의를 개최한 것은 간접적으로 이번 조치가, 즉 해수부 관리에 대한 비인도적 이런 만행이 김정은이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방역 조치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것을 부각시키려는 속내가 아니냐, 일단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개성으로 넘어간 우리 탈북자의 월북, 이거는 바로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한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서 갖고 왔다, 그래서 격리 조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본다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 당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월북 의미는 거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는 그야말로 월북한 거잖아요. 탈북자가 다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전전에 활용할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해수부 관리는 월북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가치가 훨씬 덜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비인도적인 만행임이 국제사회에 지금 다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북한 내부에 알려질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그리고 김정은 체제의 비인도적 성격, 독재, 인권 탄압 부분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김정은이가 인권 탄압자다, 이런 문제가 결의안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감추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크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단 한마디도 안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29일 날, 현지 시간으로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지금 오늘이죠.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과는 정반대다. 문재인 대통령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의 저자세, 굴종적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우리 국민들의 무조건적으로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걸 따라주겠다, 이 연장선상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동훈 한반도 평화본부장까지 미국에 급파했어요. 그렇지만은 김정은이는 김성이 읽은 그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을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 기조를 확실히 다시 한번 밝히고 있다. 왜냐면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질 때만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은 김정은이 얘기한 대로 전략적인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이 전략적 능력은 핵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즉 사실상 현재는 핵 무장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밝힌 거예요. 그러니 종전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김정은이 하고 미북 간의 대화를 중지하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추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북한의 기조연설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지 정말 가련할 정도다. 예, 참 비참할 정도로 무시당하고 있다. 설령 종전선을 가지고 김정은을 협상적으로 끌어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갖다가 유엔 연설에서 뜬금없이 종전선을 내려다 놓고 더군다나 그날 밤에는 9월 23일 날 새벽 1시에 연설했잖아요. 1시 반에. 그리고 우리 해수부 관리는 19시 40분에 9월 22일 밤 9시 40분에 상황이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연설에 내보낸 문재인 대통령, 국제사회에 제가 보기에는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런 대통령을 가진 우리 국민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유엔 기조연설에서도 바이러스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노력이 지금 빈틈없이 취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국가 비상 방역 조치를 앞으로 더 강화해서 인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이 제재 문제에 관련해서도 별로 생각이 없다는 걸 나타낸 바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장 장비들이 들어오는 거, 이것은 바로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찾는 결론은 평화는 어느 일방이 바란다고 해서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핵무기, 미사일 문제 이런 것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오직 전쟁 그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질 때만 진정한 평화가 수호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보면 미국의 핵 전력 앞에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미사일 전력으로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경제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요 얘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 이 얘기는 비핵화 협상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제재를 먼저 풀어야 비핵화를 하지,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대로 비핵화를 먼저 하고 나서 제재의 선물은 자존심이 상해서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미애 아들 무혐의를 한 것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 내 외부에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검찰을 개로 만들었다. 그리고 권력이 정의냐. 이런 분노가 법조계는 물론이고 검찰 내부에서조차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국가인지 부패한 금배지를 위한 국가인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마가 되느냐. 추미애 X들이 검사장을 맡고 있으니 치가 부들부들 떨린다. 검찰을 자기들이 개로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이냐. 직접 한 게 아니면 괜찮다는 검찰 논리라면 5.18 전두환 발포 명령도 무죄냐. 이렇게 지금 분노를 터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군 잔수들도 서면 보고 휴가 간다는 카투사 출신의 글 아래에는 엄마가 국토 법무 외교부 장관이면 보고 없이 가능하다. 이런 비판하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사망 같은데 조의금 보낼 계좌 좀 누가 찍어달라. 추미애 보좌관은 서씨의 형도 삼촌도 아닌 완전한 제3자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자친구가 휴가 구두로 연장하고 회사 부하가 연장하고 엄마 친구가 연장해도 되느냐. 대학가에서도 들끓고 있습니다. 정의란 게 있나 싶다. 힘이 있는 자가 곧 정의다. 허리 디스크 달고도 군소리 없이 병역을 다 이행한 내가 바보였다. 추미애는 자기가 영전시킨 검사한테 무혐의를 받았네. 검찰 개혁의 참 모습을 잘 받았다. 잘 봤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검찰 외부 우리 국민들의 분노고요. 검찰 내부 비판도 대단합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자기 아들 휴가 문제 담당 장교의 전화번호를 보낸 것은 잡음 없이 잘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 개입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은 지록 우임하다.
이런 방탄 면죄부 수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요렇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과 아들 등 전원 무혐의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한 수사다. 답정너다. 핵심 인물인 추 장관의 답변서를 받자마자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미리 결론이 짜여 있었다는 뜻이다. 어떤 사건도 이렇게 처지하리는 않는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검도 대검으로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도 무시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지검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올렸던 지난 27일 대검은 내부회의를 열었는데요. 내부회의에서는 실무진뿐만 아니라 조남관 대검 차장도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조남관 누굽니까? 현 정부의 코드를 잘 맞추는 검사고 이 추미애와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검 차장으로까지 갔어요. 이 조남관이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내리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사람까지도 추 장관을 보좌했던 검찰국장으로 또 추 장관을 보좌했지 않습니까? 전원 무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추미애 사단으로 통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이러한 말을 듣지 않고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보도가 뒤를 잇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군은 실시간으로 이번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과정 전 과정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북한 통지문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김정은이의 미안하다는 말 하나만 그야말로 신성시하고 이 유족들이 주장하는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 한마디 거들떠보지도 않는 현 정권에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 반드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첫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